2023년 9월 22일 10시 49분입니다. 이전 분석, 매매 복귀, 작도 및 분석 순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에 대한 셋업은 이전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굵직한 추세나 채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두가 보고 있는 장기 추세가 여기와 여기를 이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셋업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와 여기를 이은 상승 추세, 그리고 여기 하단과 상단을 이은 디스조인트 채널, 굵직한 작도는 이렇게 셋업을 하고 보고 있고, 타임라인에 맞게 나와줄진 모르겠으나 이런 구간이 교차되는 구간을 아까 브리핑 같은 데를 보시면 이렇게 셋업을 하고 기다리는 매매를 보통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 하락 추세가 여기와 여기를 이은 추세인데, 직각으로 떨어졌으면은 또 이 구간의 타임존이 제 기준 숏을 크게 익절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 구간에서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셋업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박스권으로 현 구간을 해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의 매물대에서 타점이 나왔고, 저도 이것도 추가적인 근거로 제가 롱 포지션 진입한 거에 가중치를 뒀었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에서의 바닥에 이 닿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오르더라도 조금 더 눌림의 가중치를 더 볼 예정이고, 아니면 이 구간에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 구간은 손익비가 되게 짧은 숏 포지션이 나올 거고, 물론 이 구간까지 올라와 줄지 모르겠으나 이 타임존까지 겹치면 이 구간에서는 손절이 나더라도 로스를 짧게 숏을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이 상승 채널을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채널의 하단권은 닿지 않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의 하단권은 그렇게까지 강한 지지 라인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바닥이 컨펌이 난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었을 때 여기에 저항을 받았지만 바닥 구간은 그렇게 견고한 자리가 아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숏 포지션의 손익비를 이 구간 혹은 이 구간까지 잡고 들어간 거지만,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선물 포지션에서 정말 베팅할 만한 구간이 아니면 보통은 분할 익절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직각으로 떨어질 때 40%를 익절하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걸 보고 베팅을 한다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그림과 지금 구간의 호흡과 되게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채널, 이 확산형 패턴을 지켜주면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올 거고, 여기 구간에서도 과거 여기 구간처럼 상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아직 주봉 월봉이 하락 추세에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의 매매 셋업, 혹은 애초에 시나리오를 세웠을 때 손익비를 셋업을 하고 나서 매매를 진행하면은 그 구간마다 혹은 그 방향이 틀렸을 때 대응이 아닌 손절하고 그 이후에 내가 아는 호흡 혹은 내가 아는 패턴을 기준으로 매매 셋업을 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숏을 그냥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세 뚫리면 본전인데, 본전에서 그냥 로스 터치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로스를 땡겨서 여기 해당 추세 여기 구간, 아니면은 이 추세 뚫릴 때 그때 스탑로스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종료할 거고, 아직은 숏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만 익절했고 비트는 익절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뚫리기 전까지는 좀 숏을 메인으로 본다고 했고, 제 기준 그래도 좀 이거 어느 정도 내렸죠. 이더는 좀 스윙으로 했고, 비트는 제가 원하는 구간까지는 안 내려와서 스윙으로는 매매가 안 되고 숏은 들고 있는 상태. 일반 영상의 작도를 다 해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제는 이 작도를 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오픈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당연히 그었어야 되는 건데, 이 추세 뚫리면 좀 더 상방을 열어두는데, 한 번에 여기가 뚫리진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뚫렸을 때의 설계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많이 비교했어요. 저도 이것도 열어뒀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버텨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일단 뚫렸을 때 생각하는 파트 1로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뚫고 올라가면 2호흡도 가능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멤버십 방송 켜서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게 유사성이 있다, 가능하다. 근데 이게 뚫렸을 때 생각합시다. 아까 그 하락 추세가 뚫렸을 때 롱을 봅시다와 동일하게 여기를 비교할 거면 얘가 뚫렸을 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미리 이거랑 그림이 비슷해요. 여기도 꽈추 패턴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번 푹 빠졌네요. 올렸네요. 살짝 빠지고 쭉 올랐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뚫었을 때 이 해석에 가중치를 두고 그렇게 베팅하겠다가 제가 봤을 땐 더 좋은 해석이라는 거죠. 한 3분 따로 또 추가로 숏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 추세선 그어드리고 거의 올라오면 그냥 숏 치세요라고 아까 라이브 때 알려드렸는데 또 제가 말했죠. 끝자리는 무섭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하면 그냥 안 하면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알려줘도 원래 못 잡아요. 그냥 여기 시장이 원래 그래요. 끝자리는 진짜 좋은 자리는 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결과론적인 차트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는 그냥 디센딩으로 내린 거예요. 하락 추세 못 뚫어서 내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밖에 분석을 못합니다. 그려질 때는 분석 못하고 다 그려진 차트에선 보통 풍어를 읊죠. 이걸 별로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전 일반 영상 업로드 이후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했고 매매가 끝나고 방향이 터진 이후에는 동일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 구간에 대한 브리핑을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간단한 브리핑 말고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브리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라이브 방송을 챙겨서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이미 위에서 잡은 숏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눌림이 나올 거로 보고 파란색 추세에서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을 약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서 0.9% 손절 로스가 나고 매매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왔고 고점을 다시 높일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6대4의 비중을 두고 비트 6, 이더 4로 숏을 따로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는 단기 고점을 높이는 뷰가 나오는데 이더는 계속 힘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더 기준으로 손절 로스를 고려해서 단기 고점 기준 20불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비트 로스를 좀 위로 올렸고 로스가 나지 않은 상태로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비트가 이더보다 힘이 약하고 장기 추세를 깨고 눌림이 나오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면 이더리움 숏 포지션대로 셋업을 매매해볼 예정입니다. 비트도 동일한 셋업으로 6대4 비트 6 이더 4로 셋업을 한 상태입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림이 그냥 나오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되돌림에 숏을 진입하는 전략을 설계했고 손익비를 이런 식으로 셋업을 했습니다. 이거에 가중치 두는 패턴으로 하모닉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원했던 구간의 셋업대로 눌림이 나와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바로 눌림이 쭉쭉 나와서 특히 신경을 쓰지 않고 분할로 익절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1차 익절, 이 구간에서 2차 익절을 해서 손절 로스 0.5, 최대 익절 3% 구간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브리핑했던 이더리움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고 70%가량 물량을 익절했고 30% 물량은 조금 더 눌림이 나올 때 익절을 할 예정이고 아니면 롱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해칭용으로 그냥 내비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비트도 일단 여기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익절을 충분히 했고 여기 구간의 브리핑이 이 빨간색 하락 추세를 길게 위로 뚫리기 전까지는 오름숏 전략을 취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고 이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어떻게 이렇게 셋업을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80% 물량을 익절했고 새벽 6시 27분에 다시 이 구간을 잡는 반등이 나와서 또 좋은 숏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전고 로스를 짧게 잡고 숏을 추가로 들어가긴 했다고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손절 로스가 0.3에서 로스가 아까우신 분들은 0.4% 셋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구간이 이 구간이고, 그래서 저는 숏을 추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에 해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숏 우세 라인으로 설정을 했고, 가로 저항 기준으로 치면은 27.1K까지로 보고 있다고 추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오면 박스권 중단까지 눌림이 나오는 걸로 봤고, 손절 로스 0.4%의 최대 익절가는 3.24% 라인의 스윙 매매를 셋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이벤트가 좀 끼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첫 번째 표시한 구간에서 30% 첫 익절을 했고, 이 구간에서 추가로 물량 70%까지 익절을 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까 숏을 잡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평단이 셋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 진입을 했고, 여기 구간에서도 숏을 또 잡으셔도 된다. 단 27.1K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하락 추세가 뚫리는 것도 있고 단기 눌림롱을 보겠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매매는 이 정도로 셋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지난번에 작도해 드렸던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었을 때의 채널 하단 부분에서 추가 눌림이 나오지 않고 아직은 버텨지고 있는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작도는 기존 작도에서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전 영상 링크를 댓글창에 걸어둘 테니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또 주말 라인이 끼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셋업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린다, 쭉 오른다, 이거는 미리 알 수가 없지만 26.8K 구간을 이렇게 뚫고 안착하는 뷰가 나오면 이런 데서 롱을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쭉 눌림이 나오면 리테스트를 줄 때 추가로 숏 각을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심플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 구간에서 딱히 뭔가 큰 패턴이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작동한 셋업을 한 상태로, 혹은 이 구간 내에서의 단기 호흡을 기준으로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캔들이 너무 직각으로 떨어지면은 좀 큰 봉에서 다이버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생길 때 그때 다이버 컨펌까지 보고 나서 진입하는 게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렴 형태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 수렴도 눌림 중에 수렴 나와서 반드시 내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눌림 중에 수렴이 나와도 상방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구간에서 이탈 혹은 이 구간에서 패턴이 그려질 때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곧 주말 라인이 끼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매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디스조인트 구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런 파멸적인 상승까지의 호흡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하락 추세가 뚫렸을 때 그걸 기대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최근에 제가 계속 타점이랑 방향이 다 맞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장은 확률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틀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확률과 통계의 근거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